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요즘, 무심코 버린 담뱃불도 화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불씨가 조금만 살아있더라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담배꽁초 속 작은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김예은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꽁초를 튕겨 버립니다. 잠시 후 자전거 아래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벌겋게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붙은 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종이 상자 더미.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담배꽁초 속 불씨가 큰 불로 번지며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빨리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폐지뭉치에 던지자 불과 3분 만에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10분이 더 지나자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의 표면 온도를 재보니 이렇게 200도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때문에 꽁초를 버릴 때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러 번 확인한 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약 2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른 낙엽이라든지 종이에 접촉을 하게 되면 화재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봄철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1,300여 건. 이 가운데 약 40%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 집중된 만큼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천안시 광덕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 터널 입구 근처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도 2차로 중 1차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차량 통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서행하던 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연이어 충돌하고 이어 튕겨나간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부딪히며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세종고속도로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지낼 수밖에 없는 천안시 입장면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서울 세종고속도로 붕괴 현장. 50m 높이의 교각에는 여전히 크레인이 위태롭게 얹혀 있고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들은 언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되고 통제됐던 도로도 다시 뚫렸지만 주민들의 충격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꽝 하니까 무슨 전쟁 난 줄 알고 이거 불이 지나려면 걱정되죠. 진짜 뭐 또 떨어질라나 어쩔라나 저 다리바람 튼튼한가. 사고 현장이 주택가와 워낙 가깝다 보니 집안에서도 훤히 보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실에 들어서도 다 보여서 커튼들 치고 앉았어. 안 좋아서. 밤에도 치고 자고 낮에도 치고. 4명 죽고 6명인가 부상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위해 임시로 운영 중인 마음 안심버스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에게 도움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이후의 회복에 조금 더 빠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기간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고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불법 폐수 배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산시가 사측에 진전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서산시는 어제 부시장 주재로 현대 오일뱅크 경영진과 회의를 열고 시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명확한 복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은 대산 공장에서 나온 페놀성 폐수 33만 톤을 2019년 10월부터 2년여간 자회사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청양 지천댐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댐 주변 지역에 1,000억 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들이겠다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는데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청양 지천댐. 곧장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발굴을 통해 지자체 경제와 지역 주민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석 달 뒤 지천댐은 결국 잠정 보류로 분류됐습니다. 반년 넘게 답보 상태인 지천댐 건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충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댐 건설에 따른 국가 지원 770억 원 말고도 충남도 자체 예산 1,000억 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축사 현대화 등 주거와 산업, 농축산, 관광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추진합니다. 반대측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반대론자들이 그 협의체에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협의체는 그냥 굴러가는 거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지만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댐 관련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잦은 안개에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충남도의 협의체도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한두 명 반대 대책이 넣었다고 해서 그게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부가 지역 공감대 없이는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남도가 꺼낸 당근책이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금산군 부리면에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확정 설비로 반영돼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금산군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설계를 거쳐 내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금산 양수발전소는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에 203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전 규모는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5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저희 KBS는 지난해 11월 아산과 세종시의 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 임금체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학기를 맞아 이 학교들은 개교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떼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해당 체불업체를 신뢰 건설기업으로 선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가 건실한 지역업체를 발굴해 하도급이나 협력사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신뢰 건설기업 명단입니다. 최근 선정된 3기 명단에는 80여 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년 넘게 수억 원대의 임금과 자재대금을 체불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 하도급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체불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신뢰기업의 이름을 올리자 노동자들은 황당할 뿐입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뽑은 건지 그런 업체를 뽑아서 진짜 선량하게 일하는 저희들이 그냥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해당 업체는 최근 개교한 아산과 세종의 신축학교에서 골조 공사를 맡았으며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과 자재대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만 최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진짜 저희를 쥐어짜서 학교를 지었고 다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한 거 그것만 달라는 건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나몰라라 할 거라고는 진짜. KBS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도는
임금체불 여부까지 들여다보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업체를 신뢰건설기업에서 지정 취소했습니다. 또 향후 제한 조건에 임금체불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학교를 짓는 공사인 만큼 믿고 참여했지만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를 거치면서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고용노동부에 낸 진정조차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M1 노동자들만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전시 공용자전거인 타슈의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로 이용자들이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1절 연휴 기간 타슈 전산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복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돼 타슈 가입자 42만여 명이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타슈 전산 시스템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 36시간 만에 복구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비공개로 진행한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여당 대응 점검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세종 이전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가 검토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 본회의 중 일정을 이유로 중도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최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최 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참석을 이유로 중도 퇴장하면서 한때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최 시장은 긴급한 일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지만 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